자,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요철 A, B가 연직선상에서 x만큼 떨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의 길이대로 있는 거죠. 지금 상태는 용철 질량을 무시한다 했으니까. 자, 물체가 힘을 평형을 이루며 정지해 있는 모습은 나에서 나타난 겁니다. 지금 나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의 평형은 어떻게 이루고 있냐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용철이 압축됐으니까 윗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 둘이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죠. 지금 둘이 같은 상태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는 이 평형 상태에서 ED만큼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놓았더니 올라가서 B를 2분의 D만큼 원래의 길이로부터 2분의 D만큼 압축시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속력이 0이랍니다. 속력이 0이란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0이란 얘기죠. 이 상황인 겁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용철상수를 구하려면 힘의 평형 상태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나에서 힘의 평형 상태니까 용철상수를 K라고 할까요? 네. K라고 하면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 mg와 그 다음에 탄성력 K, 그 원래 길이로부터 압축된 길이가 D였죠. 그러니까 K, D가 되겠죠. 따라서 용철 상수 K는 D분의 mg가 되겠습니다. 이게 용철 상수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D분의 mg,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니은 x를 구하시오 했어요. x를 구하려면 자, 지금 요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길이로부터 지금 여기 이제 지울게요. 탄성을 썼으니까 요건 이제 지워봅시다. 그러면 지금 원래 길이가 용철이 원래 길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용수철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압축된 거예요. 원래 길이로부터 얼마만큼 압축된 거예요, 지금? 3D만큼 압축된 거죠. 그럼 이때의 물체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그리고 놨을 때 여기에서 물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럼 니은에서 살펴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다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라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자, 다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겠네요. 용실이 압축됐으니까 얼마? 2분의 1 K에 3D만큼 압축됐으니까 9D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지 상태였죠. 운동 에너지 없네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선을 여기다 잡으면 이게 기준선이 돼버리는 거죠. 이 기준선이 잡으면 여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라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올라갔어요.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얘가 올라간 거리는 3D에다가 X에다가 2분의 1D가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에 3D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D가 될 겁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고 그 다음에 정지했죠. 운동 에너지 0이네요. 그 다음에 용수철 길이 변했죠. 원래 길이부터 얼마 변했어요? 2분의 1 D만큼 변했으니까 2분의 1 K에 4분의 1 D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9D 제곱이고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다에서 라로 가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이 값이 같은 거죠. 이 값이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를 좀 더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mg에다가 3D니까 2분의 7D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K에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해 버릴게요. 그러면 8분의 1 K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식과 요식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X를 D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x 여기 있네요. d로 표현하니까 k를 없애면 되겠네. k를. 알겠죠?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지금 2분의 9k d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k d제곱은 2분의 7 mgd 플러스 mgx가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면 8분의 1에 4 하면 36에 35 k d 제곱인데 k는 d분의 mg잖아요. d분의 mg d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mgd는 mg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d를 이렇게 약분하면 그 다음에 m을 다 약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또 8분의 35 gd 마이너스 2분의 7 g도 약분할 걸 그랬네요. 그 다음에 gx가 되는 거죠. 그래서 g도 이제 약분하면 따라서 x는 그러면 여기 8분의 35 마이너스 7에 28이 되니까 따라서 x는 8분의 7d가 되는 겁니다. 네. 계산 과정이 좀 있지만 차분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x는 8분의 7d이다. 어떤 방법을 푼 거예요,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푼 거죠. 다에서 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x는 8분의 7d 맞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디귿.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에너지 최대값, 운동에너지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곳은 어디냐면 속력이 최대인 곳이에요. 네, 속력이 최대인 거죠. 속력이 최대인 곳은 어디냐? 평형점인 거죠. 평형점입니다. 평형점. 왜 평형점이 속력이 빠를까요? 자, 요 이유를 여기다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아까 여기 압축된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평형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기 mg 중력과 이쪽에 탄성력이 같은 상황인 거예요. 물론 지금 물체의 무게 때문에 얘는 줄어들었겠죠. 용수철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성력이 지금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럼 이 지점을 지났어. 만약 더 눌렸다고 할까요? 더 눌리면 왔다 갔다 하다가 더 눌리게 된 거죠. 눌리게 되면 탄성력이 더 클까요? 중력이 더 클까요? 자, 첫 번째, 더 눌린다. 자,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 와 있어요. 파란색에 와 있어요. 파란색에 와 있는 경우면은 용수철이 더 많이 압축된 거니까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 큰 거예요. 중력은 변하지 않잖아요. 큰 거예요. 근데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죠, 지금? 아랫 방향이죠. 근데 힘이 큰 건 어느 방향이 커요? 탄성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작용하는 알제임의 방향은 윗방향이 되겠죠. 탄성력이 더 크니까 운동하는 방향은 아랫 방향이죠. 속력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 평형점을 지나서 더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속력이 감소합니다. 이때는 이게 1의 경우죠. 그럼 이번에는 2의 경우로 볼까요? 이제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 칠까요? 위로 올라가는 중이다 해볼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중력 작용할 거고, 그렇죠? 원래 길이보다 탄력점이 늘어났으니까 또 아랫방향으로 탄성력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알짜임의 방향은 지금 아랫방향이고, 지금 이때도 탄성력과 중력이 어쨌든 더 클 수 있는 거고, 둘이 합해진 방향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럼 운동 방향이 윗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 방향이네요. 속력 어떻게 돼요? 2번에서도 속력이 감소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탄성력이 아랫방향이 되고 뭐 윗방향이 되고는 원래 길이보다 약간 뭐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 위로 가도 속력 감소, 아래로 가도 속력 감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평형점 요 지점에서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력 최대인 거예요. 최대. 요게 중요한 겁니다. 평형점에서 속력이 최대다. 네, 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디귿 보기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기 공간이 부족하니까 요 내용을 지우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디귿. 디귿 보면 자, 물체가 오는데 평형점. 지금 어디가 평형점이라고 했죠? 여기가 평형점이라고 했죠? 여기가. 물체가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가 평형점입니다. 여기를 지날 때. 그쵸? 그러면 얘를 지우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2K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 다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지금 뭐 평형점으로부터 2D만큼 눌렸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다음 기준선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 원래 길이로부터 얼마 압축됐어요? 3D만큼 압축됐죠. 그래서 9D제곱 요겁니다. 요게 평형점에서는 원래 길이보다 얼마큼 압축된 거예요? 2분의 1 KD 제곱만큼 압축된 거고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2K라고 두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보다 맨 아래 여기서보다 2D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죠. 2D만큼. 그래서 mg 2D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이제 KD 하면 2K에 대해서 정리하면 운동 에너지 최대값을 2K라고 둔 겁니다. 2K 정리하면 2분의 9D제곱에서 2분의 1 K제곱, KD제곱 뺀 거니까 4KD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gd가 되는 거고 K는 아까 우리 용적 요거 썼었죠. 그래서 4의 K는 D분의 mg의 D제곱 마이너스 2mgd가 되는 거죠. 그러면 D 약분되니까 2mgd가 되는 거죠. 4mgd에서 2mgd를 빼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2mgd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어디냐? 어디다? 평형점이다. 평형점의 속력이 가장 크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